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기하 벡터 10단원 실력편 문제 제일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백은 좀, 기하 벡터래. 기하. 선택 기하 과목은 좀 볼륨이 작았죠. 여러분 할만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 선생님 녹화하는 순서가 이제 개정과정 실력편 강좌의 가장 마지막 강좌가 이 기하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으로서는, 이 녹화가 마지막이야. 여러분. 기하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 이제 순서에 따라서 뭐 기하 먼저 하고 미적분 한 사람도 있을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는 게 마지막이 아니겠지만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요 마지막 파트가 이제 엄청 중요한 파트가 아니라 사실상 교육과정 외적 내용이라서 좀 뭔가 마음도 한결 좀 부담이 덜 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공부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문제 뭐 맞고 틀리고 거기 집착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좀 공간 파트 부분을 내가 벡터 관점에서 해석을 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넓은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202페이지 마지막 10-10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의 편 AB, AD가 평면 파이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와 있고, 문제가 사각형의 평면 파이 위로의 정사형 넓이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변 길이가 10이니까 이 넓이가 100이야, 100. 그럼 정사형 구하는 것은 S'은 원래 넓이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냐? 바로 이 사각형과 평면 파이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죠. 그럼 사각형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각형과 평면 파이가 이루는 각, 평면 파이가 이루는 각, 뭐 이런 거지. 그래서 평면 파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이루는 각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할까? 아니 뜬금없이 뭐 벡터 문제를 푸는데 이게 왜 나왔을까? 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이제 방향 코사인 문제입니다. 방향 코사인 문제. 항상 이런 식으로 공간 파트에 수직인 도형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좌표를 잡아서 문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좌표를 잡아서 문제를 풀려고 하냐면은 여기 잡아서 풀려고 하는 거야. X축, Y축, Z축이라고 잡고, 네. 사각형 ABCD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한 명에 10이니까 이게 10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 이제 파이가 어디 있는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파이가 뭐 있어? 이런 거예요, 지금. 파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이가 있는 거지. 평면 파이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거의 쉽지 않은데, 이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면각을 구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근데 내가 어떤 평면 알파와 어떤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으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평면 알파의 수직한 벡터, 이걸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평면 베타의 또 수직한 벡터, 이걸 법선 벡터라고 부를 때 두 평면의 수직한 벡터들이 이루는 각을 구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타면 여기 세타죠. 그리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 이가 직각이니까 이거 더하면은 파이가 됩니다. 근데 이거 더해도 파이니까 이거랑 이게 똑같게 되므로 두 평면의 수직한 벡터가 이루는 각은 두 평면이 이루는 벡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이 파이의 수직한 벡터. 자, XY 평면의 수직한 벡터는 당연히 법선 벡터니까 얘가 법선 벡터인 거야. 예. 이게 정사각형의 수직한 벡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평면 파이의 수직한 벡터가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생긴 벡터라고 한번, 벡터 n이라고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럼 나는 뭘 구한다고요? 이 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 각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잘 보니까 어떤 벡터 n이 x축과 y축과 z축으로 이루는 각을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왜 그래요? 요 변 AB가 이거랑 이루는 각이야. 잘 봐봐. 내가 어떤 평면 알파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변 AB가 있어요. 변 AB가 이 평면 알파랑 이루는 각이 알파야. 그럼 잘 봐. 이 평면의 수직한 벡터랑 이루는 각은 뭐냐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이 값이 사인 알파가 나와 있잖아, 지금. 그럼 이 사인 알파는 뭐가 똑같냐면은 사인의, 자, 요 벡터랑
요 수직한 벡터랑 이루는 값, 이걸 쌤이 세타라고 놓게 되면은 이 값은 사인의 괄호이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하고 똑같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평면과 어떤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떤 직선과 평면의 수직한 벡터랑 이루는 각에 대해서 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은 요각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되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 문제에서 왜 사용이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요 벡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사각, 이 한 변의 길이가 파이랑 지금 정사행하는 걸 구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한 변의 길이를 이 파이의 수직한 요 벡터 n 하고 이루는 각. 요게 문제에서 이제 아까 봤지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똑같은 거야,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인의 알파가 5분의 2니까 당연히 이 값은 코사인 뭐 알파 프라임하고 똑같은 거야. 알파 프라임 뭐냐면은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 값이야. 마찬가지로 y축과 이런 거. 이 각이 또 코사인 값인 거야. 또 z축과 이런 거. 이 각이 또 코사인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코사인에서 이거의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다음에 1인 걸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곱하게 되면 값은 25분의 4. 이게 지금 코사인 베타 프라임인가? 이걸 제곱하게 되면 값은 5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한 값이 1이 되어서 이거 25분 통분하면 25분의 4, 25분의 5니까 25분의 9가 돼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25분의 16이 되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게 되면 정답은 80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쌤이 일부러 좀 설명을 좀 빠르게 해버렸어요. 일부러. 이걸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어. 조금 더 여러분 눈에 보이게 이게 근데 사실상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 코사인도 교육과정이 아니고 공간 벡터도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만 생각하면 되냐면은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직접 구하기 힘들 때에는 평면의 수직한 벡터와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사고할 수도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의도를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 10-11번. 저희 또 공간 벡터의 기막힌 이론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종이를 접었어요. 이게 3이고 4이고 5가 되는 거죠. 종이를 접었더니 문제가 접었더니 ABC가 ACD랑 수직이 되게 ABC가 ACD와 수직이 되게 딱 접은 겁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AB 벡터와 DC 벡터 요 벡터를 내적하세요. 뭐 꼬인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난해해 보이죠. 성분을 잡아서 뭐 내적을 구하는 게 일단은 제일 쉬워 보입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Y축, 그 다음에 이렇게 Z축.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부터 C로 가는 벡터는 요 길이가 3이기 때문에 Y축의 음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0, 마이너스 3, 0. 이게 바로 벡터 DC가 되는 거예요. 벡터 AB만 구하면 되겠지. 근데 벡터 AB는 이게 바닥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이게 수직하게 되고 이 길이가 이제 이거 Z 성분이 되는 거야. 이 A가 원점이니까.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할까를 봤더니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이거 3이고 4가 되고 바닥에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5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H라고 놓게 되면은 2분의 1에 3 곱하기 4는 2분의 1에 5 곱하기 H가 돼서 약분하면 H는 5분의 1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 5분의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하면 뭡니까? 얼마, 5분의 1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것의 X좌표랑 Y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거 제곱은 이것 곱하기 요거인 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9는 X 곱하기 5가 되어서 X는 5분의 9가 되는 겁니다. X가 5분의 9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길이가 5분의 9인 거야. 알겠어요? 자, 요 길이가 5분의 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시면 되겠네. 자, 그런데 얘가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4대 3인 거죠. 그러니까 3x가 되고 4x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가.
그죠? 4대 3대 5가 됩니다. 제곱하게 되면 값은 5x는 5분의 9이므로 x는 25분의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좌표는 y축의 음의 방향으로 25분의 9 곱하기 3 하니까 25분의 27? 그래서 마이너스 25분의 27.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25분의 9, 4, 36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났어요. 좌표를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적하는 문제니까 0은 0이고 0은 0이고 그러면 25분의 마이너스 27하고 마이너스 3 곱하니까 25분의 8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분으로 구했어요. 왜냐하면 도형이 직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벡터를 분해해가지고 뭐 길이의 비 이런 거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 이런 걸로 구할 수 있는데 공간 파트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 좌표스럽게 좌표를 찍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다음 12번. 사면체 OABC가 있는데 AB, BC, CA가 길이가 똑같고요. OA, OB, OC가 똑같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사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ABC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 이게 똑같고요. 여기 O가 있으면 이게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전부 다. 뭐 이런 상태인 거죠, 지금. 그래서 3분의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H. 이러다가 1대2로 내분하는 이 점을 문제에서 H. 그 다음에 OA와 OB가 이루는 각을 세타였을 때 코사인 세타가 문제에서 6분의 5. 세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OC와 OH가 이루는 각. 이 OH와 OC가 이루는 각. 이 각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 이해하겠습니까?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게 많은데 공간 벡터이기 때문에 공간 벡터스럽게 풀게요. 쌤이 지난 시간에 공간상의 모든 벡터는 세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래서 벡터 OA를 내가 벡터 A, 벡터 OB를 벡터 B, 벡터 OC를 벡터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벡터 OH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벡터 OH는 이 값을 1대2로 내보내는 거니까 3분의 2 벡터 A 더하기 3분의 1 벡터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벡터 OH. 그 다음에 벡터 OC는 문제에서 그렇죠. 벡터 C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 둘이 이루는 각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다 내적하면 되는 거죠.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뭐 알파라고 할 코사인 알파는 이 벡터의 크기 3분의 1로 묶어버릴까요? 3분의 1로 이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 그다음 벡터 C의 크기분의 이거 내적이야. 3분의 1로 더시 묶어내면은 이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내적 벡터 C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잠깐만요. 자, 길이가 뭐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길이가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요걸 잘 보면은 벡터 A의 그러니까 요거 지금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벡터 C의 크기가 여기서 갖다가 X라고 나올게 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OA랑 OB가 이루는 각에 대해서 세타니까 이게 지금 이 값은 선생님 Y라고 나올게요. Y라고 나올게요. 그럼 이게 코사인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코사인 법칙이.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가 크기가 Y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양을 제곱하게 되면은 Y제곱은 벡터 A 크기의 제곱 또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는데 2의 X제곱에 두 벡터의 각이 6분의 5니까 6분의 5라고 쓰시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은 3분의 1 X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길이 비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거 내적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벡터 A 내적 벡터 B가 얼마냐면은 X 곱하기 코사인 6분의 5 5X제곱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AC나 AB나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내적 하나, 이렇게 내적 하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 이 값은 3분의 1 없애버리고요. 2 곱하기 6분의 5 X제곱. 또 2 곱하기 몇 됩니까? 4 곱하기 6분의 5니까 3분의 10 X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의 크기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죠. 이 값을 제곱하게 되면은 4x제곱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의 x의 6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 식이. 다시 이걸 제곱하게 되면 앞에 크기 제곱 4x제곱 뒤에 크기 제곱 x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이거 내적하는 겁니다. 이 값은 4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6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게 되면 값이 3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5가 되는 거고 3분의 15에서 3분의 25 3분의 25 x제곱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루트 3분의 25 x 곱하기 벡터 c의 크기는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다천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5니까 5하고 어미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따라 정답은 3분의 2루트 3. 네. 3분의 2루트 3. 3분의 2루트 3. 3분의 2루트 3.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3분의 2루트 3이면 특수각이 아닌데 잠깐만요. 각을 구하세요. 자, 요것의 크기는 루트를 씌운 거니까 5x제곱 3분의 10 맞죠? 3분의 25 맞고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값은 3 곱하기 2분의 5. 아, 여기 2분, 잠깐만요. 여기 계산이 틀렸네요. 잠깐만요. 여기는 2, 여기는 3이니까 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6분의 5 하니까 이 값이 2분의 5x의 제곱이네요. 여기 계산이 틀렸습니다. Sorry. 그러니까 2분의 5x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사라지고 여기가 이렇게 사라지는 정답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수각인 거죠. 왜냐면 각을 구해라는 특수각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코사인 값이 2분의 3이니까 정답은 30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런 거야. 막 이런 이제 현란하고 복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상의 세 벡터를 통해 가지고 벡터를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각도나 길이에 대한 정보를 내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평면 벡터건 공간 벡터건 동일하더라. 자, 13번. 14번은 짧게 코멘트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13번이 마지막입니다. 네. 좌표 공간의 세 점 2,0,0, 0,2,0, 0,1에 대해서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이 좀 쉬우니까 그리겠습니다. X축, Y축, Z축. 이 점이 A, 이 점이 B, 그러니까 2고, 여기가 C,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얻어지는 삼각형을 떠올리는 겁니다. 당연히 2등변 삼각형이죠. 이 길이가 루트 5, 이 길이도 역시 루트 5, 이 길이가 2루트 2. 뭐는 상태인 겁니다. 질문이 ACB의 각도가 세타일 때 사인 세타 값과 넓이를 구하십시오. 뭐 어렵지 않네요. 2등분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겪게 되면 중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루트 5고 루트 2니까 요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에 밑변 2루트 2 곱하기 루트 3 하니까 이 값은 루트 6. 네, 넓이는 쉽게 구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값 구하는 과정은 이거 반절을 2분의 세타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인 2분의 세타를 구할 수가 있죠. 이것분의 이거니까 루트 5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세타를 구하게 되면 이 값은 또 루트 5분의 루트 3입니다. 뭐 하면 됐습니까? 이 사인 코사인이 바로 사인 2세타가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이거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5분의 루트 6. 네. 5분의 2 루트 6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원점에서 평면 ABC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OH랑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원점이 있으면 여기 어딘가에 H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OH를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벡터 OH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쉽습니다. A, B, C라고 하면 한마디로 OH 벡터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삼각형 ABC랑 수직인 거 맞습니까? 그럼 이 빨간색 직선이 삼각형 ABC랑 수직이면은 삼각형 ABC 상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므로 이 OH 벡터는 AB랑도 수직이고요. 이게 AC랑도 수직입니다.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AB 벡터는 뭡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 0이고요. AC 벡터는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Z축으로 1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는 0이므로 A는 B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이거 내적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C는 0이니까 C는 2A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대 B 대 C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전부 다 A로 통일해볼게요. A는 냅두고요. B 자리에 A를 집어넣고요. C 자리에 2A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1대 1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방향의 단위 벡터는 뭡니까? 이거 제곱한 게 1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A가 얼마입니까? 루트 6분의 1이 돼서 정답은 6분의 루트 6, 6분의 루트 6, 6분의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대 1대 2. 제곱하면 6분의 1, 6분의 1. 잠깐만요. 6분의 1, 6분의 1. 여기는 9분의 6이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더하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만 됩니까? 아니죠. 음수 가능하니까 뿔마가 전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가능하고 뭐 문제가 양수, 음수 이런 말이 따로 없지. 그치? 벡터 OH랑 같은 방향이니까 이게 음수는 안 되겠구나. 보세요. 평행한이 아니라 이 OH랑 같은 방향인데 이게 A, B, C가 전부 다 성분이 양수기 때문에 OH 방향은 전부 다 성분이 양수인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6분의 루트 6, 6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평면 ABC와 평면 AOC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파이라고 할 때, 그리스 소문자 파이입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코사인 파이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건 뭐 지워버리고. ABC. 이 ABC야. 이 ABC랑, 그 다음에 AOC. 이렇게 이루는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면각이 지금 나와 있지만, 이면각을 물어보는 문제지만, 이게 사실 정사형 관계가 있죠. 빨간색을 GX 평면 정사형하게 되면은 B가 원점으로 가는 거니까 녹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S'은 S 코사인 스타라는 정사형을 통해 가지고 이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사형하고 나선 넓이는 AOC의 넓이니까 2분의 1의 밑변 2, 높이 1. 정사의 전의 넓이는 아까 1번에서 구했죠. 루트 6. 코사인 파이. 따라서 코사인 파이는 루트 6분의 1, 6분의 루트 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끝! 자, 됐습니까? 마지막 문제는 짧게 코멘트하고 마칠게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야. 기억님들이 이렇게, 이게 고르는 건데, 실제로 이걸 이제, 현행 교육과정상, 또 여러분이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해서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풀어서 뭔가 많은 걸 얻기 힘들거든요. 이게 뭐냐면, 과거 이거 수능은 아니고, 고3 학력평가,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이야.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시험을 준비하면은 그런 문제 되게 소중한데,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보다는 오히려 개념이나, 어떤 전체를 보는 안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선생님 따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요. 어떤 핵심 원리가 숨어 있냐면은 OABC야. 그냥 공간상의 모든 벡터는 벡터 A, 벡터 B, 벡터 C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네, 보십니다. 그리고 이게 내적이 1, 1,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갖다가 T 대 1 빼기 T, T 대 1 빼기 T로 내분한 점이 P. 이것도 역시 T 대 1 빼기 T로 내분한 점을 Q.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벡터 OQ는 뭡니까? 하면은 벡터 B와 벡터 C를 T 대 1 플러스 T니까 1 빼기 T니까 1 빼기 T의 벡터 B 더하기 T의 벡터 C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T 대 1 빼기 T니까 크로스로 곱해갖고 이렇게 돼야 돼요. 크로스로 곱해서. 이런 식으로 벡터 OQ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벡터 OP는 T 대 1 빼기 T니까 벡터 OP는 T의 벡터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3번 PQ의 중점이니까 이거 더한 거 중점이니까 이 값은 2분의 T의 벡터 A
더하기 2분의 1 빼기 t의 벡터 b 더하기 2분의 t의 벡터 c가 뭐냐면은 벡터 OM이 되는 겁니다. 이거 중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봤어요. 벡터 OM도 구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십시오. 상황 알겠습니까? 공간상의 모든 벡터를 세 벡터로 표현하는 거. 막 갑자기 다 풀어주고 있네요. 첫 번째, OA 벡터랑 BC 벡터는 수직합니까? 그러면 OA 벡터랑 BC 벡터는 OA 벡터랑 BC 벡터를 직접 구해보는 거예요. OA 벡터는 벡터 A고요. BC 벡터는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B니까 수직하면은 내적하면은 는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값은 벡터 A 내적 벡터 C가 되고 마이너스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는데 어라 문제에서 벡터 A 내적 벡터 B랑 벡터 A 내적 벡터 C가 전부 다 1, 1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1, 1 하니까 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 간단하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OM하고 BM이 똑같아요. 이걸 이제 식으로 쓰는 거야. 이게 OM이네. 이 벡터의 크기랑 그 다음 BM 벡터가 뭡니까? 벡터 BM이. 벡터 BM은 벡터 OM 마이너스 벡터 O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를 빼고 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2분의 T의 벡터 A 그 다음에 OB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벡터 B니까 벡터 B를 빼게 되는 값은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L 마이너스 T의 벡터 B 더하기 2분의 T의 벡터 C가 돼서 요렇게 이것과 이것을 문제에서 같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크기랑 이것의 크기 똑같은 거야. 그래서 벡터 OB의 크기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본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게 똑같게 되면 T 값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구할까? 되게 복잡한데 이걸 더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걸 저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수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크기를 제곱한 거랑 이것의 크기를 제곱한 게 똑같다라고 풀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거 제곱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 곱하기 이거 내적, 이 곱하기 이거 내적, 이 곱하기 이거 내적. 근데 그 방법으로 내적 값이나 크기 값이 다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서. 또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 곱하기 이거. 근데 보니까 이거 제곱이나 이거 제곱은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거의 다. 그래서 연산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고요. 계산 생각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OP랑 OQ는 2분의 1이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OP랑 OQ를 지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금. 이게 내적이 2분의 1 말은 이거 내적하면 2분의 1이라고 식 하나를 먼저 얻는 거야. 그러면은 T 값이 나오겠죠. 그죠? T 벡터 A 내적 1 빼기 T의 벡터 B 더하기 T 벡터 C. 얘가 문제에서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내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T 마이너스 T의 제곱에 벡터 A 내적 벡터 B가 1이니까 냅두고요. 또 이렇게 구하게 되면 값은 더하기 T의 제곱에 벡터 A는 벡터 C가 또 1이기 때문에 냅두고요. 는 2분의 1. 사라니까 T가 2분의 1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수직이면은 이것이다를 또 마찬가지로 이 식으로부터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파트에 해당한 내적, 교과 외의 과정까지도 좀 짤막하게나마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 모두 다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로써 이제 기하 파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선생님 학창시절에 정석 공부를 하면서 이 정석을 뭐 한 번 보고 다 이해가 돼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느꼈던 적은 없어요. 선생님이 최소한 각 과목별로 틀렸던 문제를 3번 이상씩 다 풀어봤습니다. 뭐 일부 단원들은 3번 풀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막 빠르게 풀었어. 그럼 이제 한 달 전, 2달 전에 공부했던 걸 다시 보면은 기억도 안 나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풀어보는 거야. 근데 다 풀어보기 힘들기 때문에 1회차에 풀었을 때 틀렸던 거를 쓰면 책에다 표시해놨거든요. 그 틀린 걸 중에서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또 한두 달 지나서 풀어보면 또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은 놀랍게도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아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선생님 확신하고 지금 한 번 딱 쌤이랑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다 흡수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스스로 복습하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육과정 공부하면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 문제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그동안 기하 공부하는 수고 많았습니다. 자, 쌤은 또 다른 강좌, 다른 과목, 또 뭐 다른 곳에서 쌤이랑 고3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